최수근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기관은 최 해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이 불거진 작년 7월 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차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연거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형사소추는 될 수 없지만 수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원칙을 도출해낸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의 윤석열 검사입니다. 김영민. 역사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에 수립됐다고 역설한 바 있었지요.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간도 특설대 장교로 항일 부대를 토벌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의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와 광복회 주최 행사로 갈라져 치르게 됐습니다. 이참에 정부 광복절 기념식은 패전 기념식으로 이름을 바꿔다는 것이 어떨까요? 김영민.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에 대한 전격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급작스러운 인사 배경에 안보라인 내부의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효 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신과 가까웠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실에 불러온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장이 처장과 장관을 바꿔치기 하는 권력이 있다니 김태효 전성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팔이 무리들이 있다라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명팔이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선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몰라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내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부총장 등 30여 명의 당선자를 낸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용진과 상대하더니 박용진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김영민. 최근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자가검진 키트,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 정도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대유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가? 정부 이야기는 코로나19는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독감처럼 계속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라진 듯 보여도 살아있는 친일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 한국일보가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부 해녀 63명에게 물어봤는데 바다가 쓰레기를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600년 동안 안 썩는 어구, 수십 년 동안 투기된 밥솥, 선풍기, 이불까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고 바다는 이를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버렸을까요? 인류가 버렸습니다. 바다가 넓으니 버려도 표가 안 나서 나 하나쯤은 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빚어낸 사태입니다. 나 혼자 치운다고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겠지요. 아무나 대통령이 된들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하다가 나라의 운명이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대통령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